이 이야기는 평범한 한국과 북한의 두 청년들이 우연히 독일 먼 타지에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소주를 먹으며 나눈 비공식 이야기입니다. 31살의 북한 청년은 북한에서는 나름 상류층 사회 출신이었고 그보다 몇 살 더 많은 한국인은 같은 동포라는 느낌의 형과 아우로 호칭했다고 합니다. 북한 청년은 유학을 그만두고 독일 레스토랑에서 일하면서 10년째 사는 보통의 청년으로 형님 하며 북한 말투로 살갑게 대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데올리기로 남북한이 대립은 한다지만 해외에서까지 애써서 그럴 필요가 없기에 서로 안부도 묻고 음식도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어느 날 북한 동생은 자기 집에 소주가 있다면서 남쪽 형님을 초대해서 술잔을 오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취중 진심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북한 청년은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인상이 있었습니다. 남한 사람은 돈 과시가 강하고 잘난 척하고 남을 깔보는 그런 시선이 정말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독일에서 만나는 한국 사람들이 같은 동포라서 너무 반가웠는데 북한 출신이라고 무시하는 눈빛이나 말투에 진저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남쪽 형님은 대신 사과했다고 합니다. 이런 한국인의 모습은 그릇된 유교의식이나 자본주의의 잘못된 패턴 혹은 인습이라고 설명하니까 북한 동생은 끄덕끄덕 했다고 합니다. 북한 청년도 한국이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의 경제 규모와 위상을 설명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북한이 대치하지 않고 통일이 된다면 경제 대국이라고 거만을 떠는 일본 정도를 추월하는 것은 너무 쉽다고 하자 크게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북한 동생은 또 다른 질문을 했는데 독일과 비교해서 남한의 복지 정책은 어떠한지를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한국은 잘 사는 나라는 맞지만 복지 수준은 독일의 4분의 1도 채 안 된다며 말해주었고 냉혹할 정도로 너무 경쟁이 심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초경쟁 의식이 짧은 시간에 한국을 글로벌 국가로 급성장시킨 원동력이기도 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북한 동생은 10년간 살아본 독일도 자본주의 나라 같지만 시스템에는 사유주의 요소가 많다면서 사유주의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집중되고 흥미진진해지고 있었습니다. 남한은 한국전쟁 이후 70년대를 거치면서 한민족만의 펜대의 힘, 근면의 힘으로 급성장했지만 반면 복지를 뿌리내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설명하자 형님, 북한이 남한보다 못 살아서 그렇지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고 있는 자 없는 자 존재하고 다 있다고는 못해도 있는 거는 있는 나라입니다. 남한 형님은 그래? 그럴 거야. 남북한이 서로 대결 구도이다 보니 비교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지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면 매한가지겠지 라고 답변해 주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고조되자 남한 형님은 좀 더 솔직한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동생은 독일에 와서 북한의 김정은을 보면 뭔가 분노가 생기지 않아? 왜 북한 주민이 아무 권력에 정통성도 없는 어린 녀석한테 충성을 하지? 북한이 왕의 세습 봉건지 국가인가? 왜 우리 남과 북이 북한 세습 독재 군주로 인해서 대치구도로 살아야 하느냐 말이지. 그랬더니 북한 동생은 한국에 대해서는 여기 독일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남한 덕에 당당한 코리안의 느낌도 받는다면서 북한의 독재는 자기가 봐도 문제라고 공감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한이 미제 앞잡이라는 부분은 자기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남한 형님은 주한미군이 왜 남한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남한이 북한의 군사력이 무서워서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한 것이죠. 그랬더니 북한 동생은 북한의 막강한 군사력과 핵이 있기 때문에 남한을 압도한다며 자신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한 형님은 남한의 군사력을 오목조목 비교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남한의 군사력은 세계 7위, 북한은 40위라는 것에서부터 미군은 전쟁 방지 목적이지 결코 북한을 못 이겨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것과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기술과 원자력 재료가 풍부하다는 것 등등 최첨단 정보 기술로 북한이 핵을 쏘기도 전에 그 징후를 알아차릴 수도 있고 거꾸로 북한에서 자폭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북한이 통일을 하자고 해놓고 핵을 쓴다는 것은 진정한 민족 해방도 무슨 유토피아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해 주었으며 만일 북한 위주로 통일이 된다면
지금 남한보다 더 배불리 우리를 먹여줄 수 있는지,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는지 라고 반문했습니다. 핵을 쏘던 미사일을 쏘던 쪽발이 일본한테 갈겨야지 왜 우리 민족끼리 쏘고 죽을 생각을 하느냐, 고작 어린 김정일 때문에 라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러자 북한 동생은 형님 하면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어쨌든 남한은 미국 덕에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또 친일파들이 그대로 남한에 존재하잖아요. 이 친일파들이 주권을 팔고 나라를 살찌운 거 아닙니까? 하며 덩달아 열변을 토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남한 형님은 이 친구야 하며 속내를 거침없이 더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군사력을 합쳐서 원수인 일본에 대비하고 또 중국에 대비해야지 않나. 같은 민족끼리 말도 안 되는 핵폭탄 쏠 이야기나 하고, 만약 남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일본은 제2차 전쟁 특수를 누려서 다시 막강한 경제대국이 된다고. 우리가 왜 이런 뻘짓을 해야 하나. 그 호탕한 기질에 북조선은 뭐하는 거냐고. 북조선 인민들이 그 어린 놈의 새끼 하나 어떻게 못하는 거냐고 라며 말했다는 것이죠. 이렇듯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어느덧 북한 동생은 풀이 죽어 있더랍니다. 그리곤 조용히 하는 말이, 자신은 독일에서 영주권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살다가 통일이 되면 돌아갈 것이고, 사실 북조선은 자기가 봐도 답답해서 지금은 돌아가기가 싫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다시 두 사람은 재미난 북한 내 일화, 중국에서 겪은 경험을 나누다가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이 되자 북한 동생은 열심히 따끈한 밥을 짓고 해장국으로 북어국을 끓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데올로기를 떠난 남북한 두 청년의 솔직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한민족은 한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미스터 톨프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